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특히 새로 센터를 오픈하시는 기관장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부터는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다뤄볼 생각인데요. 평가는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역량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보면 그만큼 배우는 것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항목 순서대로 평가 기준에 맞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맡고 계신 수급자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라운딩이나 상담 일지 작성만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많지만 이제 사회복지사로 몇 년 차 되면 평가 업무나 뭐 기타 서류 업무 그리고 청구, 교육, 회계까지 맡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많아서 그러한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럼 평가 업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운영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운영 규정은 센터장들이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데요. 제가 그 평가를 위해서 센터들을 방문하다가 보면 운영 규정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져도 지켜지지 않는 센터들이 많은 듯 했어요. 그거는 각자 센터에 맞게 꼼꼼하게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이 운영 규정을 다 외우고 계시지 않아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은요, 연번 1번으로 대분류는 기관 운영, 중분류는 기관 관리, 그리고 소분류는 운영 원칙 및 체계에 속합니다. 점수는 2점으로 낮지만 평가자들이 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평가 다니다가 보면 기관들이 워낙에 준비를 잘 해 두어서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평가 요소는 운영 규정 및 지침인데요. 기관은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운영 규정을 센터에 맞게 충실히 만들어서 수가나 본인 부담률, 기타 사항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해서 항상 가장 최근의 규정을 센터에 비치해야 하고요. 또 그대로 지켜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11개 항목의 운영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번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3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번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5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 6번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7번 인력 관리 규정, 8번 보수, 9번 직원의 복리 후생, 10번 안전과 보건, 11번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운영 규정 속에 이 11개 항목이 들어 있어야 평가에서 점수를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여 제공 지침에 관한 10개 항목인데요. 운영 규정 속에는 들어있지 않아도 되지만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하고요. 또 그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은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 상황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욕창, 낙상, 그 다음에 노인 인권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인데요. 이 지침들은 해마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치와 함께 교육까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직원 교육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운영 규정의 표지인데요.
재정은 운영 규정 공포일로 보통은 센터 설립일이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은 보통 수가 고시가 되는 1월 1일 날짜로 변경된 고시를 수정한 뒤에 계정 날짜를 적어 두시면 되고요. 그 외 센터에서 개정해야 될 내용이 생겼으면 시행하는 날 개정했다고 표지에 표시를 하시고요. 표지와 수정된 페이지, 만약 목차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수정하고 출력해서 함께 묶어서 비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개정을 몇 번 하다가 보면 페이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후에는 항상 페이지를 확인하고 이 목차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평가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평가자도 있더라고요. 목차 바로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인데요. 우선 총칭은 센터 설립에 대한 목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은 땡땡땡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정진을 도모함의 목적으로 둔다라든가 아니면 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요. 제1조 목적으로 정하고요. 이 규정은 땡땡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 직원 및 준 직원에게는 준용한다로 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총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목적 혹은 운영 목적인데요. 이 내용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에서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방문 요양하고 목욕만 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만 적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기관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까지 넣어서 작성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인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정서 지원, 치매관리 지원, 기능회복 훈련 및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를 함께 운영하시는 기관은 그에 따른 서비스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 두시면 규정이 더욱 포괄적이어서 나중에 센터가 커졌을 때 더 많은 일들을 운영 규정 개정 없이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는 노인 장기 요양 사업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임무, 그다음에 직원 관리 및 업무 재정 관리, 서비스 품질 보장, 윤리 행동 강령, 이용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 행동 강령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윤리 행동 강령까지 모두 찾아서 작성해 두어야 평가에서 점수를 받습니다. 각 윤리 행동 강령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협회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문의해서 파일로 전송 받으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다면 찾아서 기록해 두시면 되고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용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에서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가 되겠고요. 모집 방법은 온, 오프를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에 대한 것들을 중점으로 보거든요. 운영 규정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공단하고 연계된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에 이 매월 직원회의나 교육, 노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매월 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평가에서 점수를 받겠습니다. 또한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와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넣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가 되겠고요.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은 첫째,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서비스 제공 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기본 자료가 됨. 둘째,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함. 또 셋째,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20조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일반인지 경감 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의료수급자인지를 따로 구분하여서 작성을 하시고요. 월 한도액 초과 서비스 시에는 비급여로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따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제가 처음 평가를 받았을 때 놓친 부분이었는데 그때 운영 규정에 센터장이 권리만 적어놓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요. 제가 처음 일할 때만 하더라도 운영 규정을 살펴볼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감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의무는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각 기관에 통보할 것,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미행에 동의할 것 등이 있겠고요. 권리는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서비스 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해서 알 권리,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중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의 수가 변경 시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약 기간이 만료 전일 경우는 유선 또는 방문하여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에 적용한다로 해두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제7장의 서비스 내용은 방문 요양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방문 목욕,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각 활동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활동 지원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하는데요. 신체활동에는 세면 도움이 있고 구강 청결 도움이 있고 식사 도움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영상 끝에 제가 예시표를 넣어 두었는데 그걸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은 해마다 공단에서 발표하는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하고
수가가 바뀌면 수정하여 둡니다. 제9장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적용 범위는 땡땡땡 센터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규정에 준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관리 규정에는 채용, 복무, 승진, 상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보수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그리고 직원의 복리후생은 포상과 휴무가 구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력 채용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서 그 내용을 넣으시고요. 복무 역시 직원들에 따라서 각각 따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의 성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요. 장기 근속 혹은 모범, 우수사원 등의 사유로 시설장에 승진시킬 수 있다로 해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37조 요양보호사 관리는 업무 분장 계획표에 따라 담당자를 정하여 교육하고 또 관리하고 월 1회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지사항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38조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요.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보장, 서비스 시간 준수, 변경 시 사전 보고, 의사결정 시 서비스 대상자 판단 및 결정, 그 다음에 대상자 가정 내 음주와 흡연을 삼가할 것, 기관 담당자와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 정치, 영리, 종교 활동 금지, 대상자와의 금전 거래 및 기타 거래 금지, 태그 전송 및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제공한 유니폼 착용, 신체 청결, 분실, 파손, 부산 등의 사고를 예상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 담당자와 상의 등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제39조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은 요양보호사 업무 외의 제외된 업무를 포함해서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내용, 의료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 업무 중 본인의 개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것, 업무 날짜나 시간 변경이 되었을 경우 사전 연락 및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록해 둘 것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1장 보수 및 정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는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 정한다라고 우선 기록해 두시고요. 시간급인지 월급제인지 밝혀둡니다. 그리고 약정시급은 기본금을 포함, 주휴, 연차, 업무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임을 기록해 두시고요. 매년 약정 시급표를 작성해서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60분 가족요양, 그 다음에 90분 가족요양, 120분, 180분, 240분 일반 요양 등 센터에서 정한 시급표를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3조 임금의 지급 방법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거나 직원이 본 기관에 요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로 하셔야지 요양보호사의 급여 압류 등 직원의 개인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직원과 합의된 경비, 즉 회비, 식대비 등을 공제할 수 있음을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45조 비상시 지불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귀향하게 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의 비상시 지불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제46조의 상여금 역시 각 기관이 정한 대로 규정에 넣으시는데요. 이때 구분해야 할 것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급여가 아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잘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충실한 운영 규정이라고 평가자들이 판단합니다. 제48조 퇴직금 중간 정산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제49조 정년 및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정하시든 아니면 정년 없이 근로를 할 수 있게 하시든 요양보호사의 경우 퇴직 의사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때 표준 근로계약서를 조금 변경하여야 하는데요. 제 영상의 연말연시 사회복지사 업무편을 보시면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2장 포상과 복리 후생 역시 각 센터에 맞게 정하시면 되는데 포상 시기는 분기마다 또는 필요한 시기에 시행한다라고 해두어야 평가 대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포상 방법은 상장, 표창장,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포상금, 상품 등 공적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포상합니다. 이때 특별한 경우 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특별수당, 특별성급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면 필요할 때 평가 점수를 높이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54조 포상과 분리해야 하는 복리후생으로는 명절 또는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 또 직원의 경조사 등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시고요. 기관에서는 제공하는 앞치마나 또 마스크에 대한 내용도 이곳에 삽입해 두시면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 점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휴가는 반드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시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보통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 이상, 10년 이상 등 센터에서 정하여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56조 무료 교육은요.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무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13장 안전 및 보건은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는 내용과 매년 검진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8조 안전 및 보건교육 내용에는 연 1회 근골격계 질환, 감염 예방 교육 실시를 한다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교육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14장 고충 처리 절차는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직원 회의 및 센터의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시 고충 상담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충 상담 위원회는 기관 대표, 기관 소속 상근 직원 및 사회복지사로 하시는데요. 이때 우리 업무 분장표에 고충상담위원회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수시로 고충 내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대표의 경우 24시간 휴대전화를 오픈한다라고 하시든지 홈페이지에 비밀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한다라고 작성을 하고 홈페이지 주소나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15장 징계는 사유를 기록해 두시고 함께 서약서를 별표로 첨부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 서약서에 대한 양식은 영상 말미에 있습니다. 제16장 직원의 교육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는 교육계획 수립은 연초에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은 전 직원이 매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각 항목별 평가 척도를 살펴서 자료를 마련하고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반드시 또 들어야 하는 법정 교육, 그 다음에 직원들 요양보호사 새로 뽑을 때 아니면 사회복지사 새로 뽑을 때 실시하는 신규 교육, 그 다음에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해 대처하는 교육, 특별교육,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넣어두시면 훌륭한 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장 대상자 가정의 기물 관리 내용에는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물품을 파손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보상한다. 신규 교육 시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등의 내용을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18장 보칙에서는요. 제64조 준용 규정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제65조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재개정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관리 책임자가 논의하여 재개정하고 반영한다로 하시거나 운영위원회가 있는 기관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제1조와 2조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운영 규정에 들어갈 내용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 영상들입니다. 우선 2022년도 제가 급여 수가표이고요. 본인 부담금인데 매년 고시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바뀌면 수정해서 또 운영 규정에 삽입하고 출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서 기관에서 실제 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은 기능 회복 훈련과 치매 관리 지원 업무입니다. 다음은 각 직원들의 윤리 강령인데요. 윤리 강령은 각 협회에서 다운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 포함시켜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고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세 분야로 나뉩니다. 각 협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그 내용만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 마지막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윤리 강령입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윤리 강령이고요. 이 간호사에 대한 윤리 강령은 온라인에 되게 많았는데 이 간호조무사 윤리 강령은 그때 제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간호사 협회에 직접 가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운영 규정에 삽입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로부터 받은 이렇게 서약서를 부침으로 운영 규정 가장 뒤에 작성해 두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 채용 시에 신규 교육이 끝나면 이 서약서를 보여주고 서명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약서는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고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서 받아두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상기하면 책임 있는 업무를 하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 평가지표 연번 1번 운영 규정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